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클로징벨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홍선입니다. 오늘 정말 시장 보면서 많이 좀 놀라셨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8,000피 달성을 했죠. 8,000을 돌파하면서 8,000피 축포를 터뜨렸는데 이내 좀 약해지더니 오후 들어서는 급격하게 급락하기 시작했고요.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을 했습니다. 오늘 8,000피를 달성한 코스피가 오늘 고점이 8,046입니다. 8,000 돌파하고 나서 탄력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8,046까지 갔다가 급락해서 저가는 지금 7,371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주가 흐름 한번 볼까요? 마감을 지금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5.6% 정도 하락하면서 그래도 7,500선은 회복하면서 7,528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오늘 8,000피 달성하고 8,046까지 갔던 코스피 지수인데 7,500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이니까 아래 위 변동폭이 거의 뭐 600포인트 이렇게 이상 되는 거죠. 자, 코스닥도 오늘 만만치 않게 좋지 못합니다. 5% 이상 역시 하락하고 있고요. 1128선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계속돼요. 오늘도요. 거의 뭐 6조 가까이 합하면 5조 7천억 원 이렇게 매도 지금 찍히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 기관 모두 팔고 있고 그 물량을 개인이 거의 8조 가까이 7조 8천억 원 넘게 지금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7거래일 연속해서 외국인은 조단위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얘기는 거꾸로 개인이 그 7거래일 동안 연속해서 조단위로 그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짚어볼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달러원 환율입니다. 1,500원을 넘어가는 흐름이죠. 지금 1,504원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10원 넘게 오르는 달러원 환율 확인하고 계십니다. 1,504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숫자를 보면요. 코스피 지수 7,520선 지금 기록하는 가운데 상승 종목 개수가 16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720개가 넘는 종목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217개 종목이 상승, 1,4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이 왜 이렇게 빠지는 건지. 8,000피 축포 터트리고 나서 매도 사이드카 이게 하루에 일어난 일이 맞는 건지 이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김장열 본부장님과 SK증권 경인지점 이재규 PB 차장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음,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저는 오늘 시장 보면서 이 초여름 아침의 꿈이었나? 잠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잠깐 꿈 꿨던 건가? 아침에 8천 딱 보고 막 8,040 몇 이렇게 가는 거 보고 저 막 박수 쳤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8,000피 달성이니까. 근데 이게 8,000과 매도 사이드카를 하루 만에 이렇게 보는 장입니다. 진짜 어지러운데 한 말씀씩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네. 일단 매크로에서 우리가 국채 10년간 국채 수익률이 꽤 올라서 4.5% 마지노선을 지금 돌파하고 있어요. 네. 같은 개념에서 우리가 많이는 어텐션이 안 됐지만 일본의 국채 역시도 많이 오르고 있어요. 최근 5일 연속으로 오르거든요. 오늘만 해도 2.몇 % 올랐어요. 그래서 뭐 저기 그 차익 실현 그 청산 네. 엔캐리 청산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매크로 상황이 일단 조금 계속 안 좋았는데 우리가 시장이 무시하고 달려온 것이 좀 정점에 온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주가 빠져서 그럴 수도 있고 네네. 실제 계속적으로 매크로 쪽에 국채 수익률 앙등 이게 분위기를 안 좋게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게 가장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파지티브한 건 없어요. 지네들끼리 악수하고 뭐 지네들끼리 어쩌고저쩌고 해서 한 거 우리한테 파지티브한 건 없습니다. 뭐 엔비디아 나중에 말씀드리죠. 그거는 엔비디아는 파지티브하지만 하이닉스한테는 좋아야 되지만 중국이 그걸 사야지 실제 액션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전체적으로는 미중 정상회담은 중립 이상을 보기는 어려웠다. 오히려 약간은 네거티브 하려면 네거티브하게 볼 것도 없진 않았어요. 네. 세 번째는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주식이.
그리고 오늘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코너에서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겠는데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목표 주가를 막 밀려서 애들이 쓰더라고요. 애들이 밀려서 목표 주가가 자기 목표 주가의 주가 네. 확 올라오니까 밀려서 쓴다는 느낌을 제가 몇 가지 리포트에서 확실히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익 전망은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아주 미미한데 목표 주가는 20-30%씩 올리는 거예요. 네. 20년 동안 그런 경우는 거의 그날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 주에 꼬꾸라졌어요. 예. 오늘 그런 게 딱 보이는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애매한 주식도 그런 게 많이 보였다. 이런 얘기고. 요게 세 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거 삼성전자 빨리 파업을 하든 말든 하는 게 아니구나. 21일에 하기로 했죠. 네, 아니면 네. 국가가 개입하든 말든 아니면 뭔 짓을 하든 소비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이제 외국인 투자가가 있어서 하는데 어제까지 그 얘기 안 했거든 사실은. 네. 근데 어저께 HD 현대중공업 나오면서 제 아는 지인하고도 많이 얘기해서 이거 아마 2시간 정도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 대한 거는 유연한 고용성이 떨어진다고 기존에 딱 갖고 있어요. 그거인데 사람 해고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사람 해고하면서 보너스 주는 게 10만 불, 20만 불, 50만 불 아주 이상한 사람들 뽑을 때 100만 불 이렇게 주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런 거 없이 지금 100만 불 달라는 거잖아요. 성과금 얘기 계속 나오죠. 이게 이거는 끝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패턴화되고 고착화되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 자체에 대한 뷰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을 사람들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 지인한테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친구가 뭐 돈을 운영하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면 장이 워낙 돈의 무부가 많으니까 그걸 버티고 넘어가는가, 이번 주 지나서 정부가 끼어들고 하면은 해결되는가라는 게 어저께도 약간 있었잖아요. 요거는 우리나라만의 이슈죠. 네. 앞에 말한 건 매크로하고 매크로의 신념을 국채하고 그다음에 뭐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이 실현하는 거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는 뭐 했는데 요거는 우리만의 이슈이기 때문에 겹쳐서 일본도 빠지고 비슷할 때 빠지긴 했지만 빠지는 정도가 오늘 하는 거는 그런 게 겹쳤다라고 말씀을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가지로 정리를 해 주셨네요. 일단 매크로적인 게 좀 좋지 않았다. 그동안에 사실 뭐 일본이 사실 다음 BOJ에서 금리를 올린다 이런 얘기 있을 때부터 우리도 혹시 뭐 2년 전이죠. 네, 벌써 재작년이네요. 8월에 뭐 엔캐리 청산 이런 거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근데 애써 무시하면서 시장이 좀 올라간 점이 있는데 10년물 국채가 4.6까지도 가리키고 뭐 이런 부분들, 일본 국채 연속해서 오르고 뭐 이런 부분 매크로적인 이슈가 좀 영향을 줬고, 미중 별로 우리한테 좋을 게 그렇게 뚜렷하게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가가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 리포트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캐치를 하셨다라는 부분, 또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노조 관련된 부분이 좀 이슈였다라는 부분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재규 차장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일단 본부장님이 다 이야기해 주신 네. 것 같아요. 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뭐 해외 증시도 다 같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미선물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그렇고. 근데 우리나라가 유독 많이 밀린 것은 뭐 탄력적으로 많이 올라왔었던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딱히 저도 말씀드릴 부분은 없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제가 네.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차트 한번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요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국채금리가 좀 올라오게 되면 내려갈 거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약간 추세대에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상방으로 좀 뚫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위로 한번 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인해서 매크로가 계속해서 불안정하고, 지금 이제 달러 원 환율 같은 경우도 1,500원을 넘어왔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7,000포인트 내외였을 때랑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제 8,000포인트 찍을 때랑 달러와 그 환율과 유가와 매크로가 전부 다 안 좋아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한 1,000포인트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애써 무시하고 올라왔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전반적으로 한번 터져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부터가 또 중요하죠. 첫 번째 음봉은 크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주말 동안 어떤 내용이 있을지, 그리고 다음 주에도 만약에 우리나라 시장이 좀 더 밀린다면 그때는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8천을 도달했던 장 초반에 사실 하이닉스가 좀 반등을 해주면서 그게 8천을 찍는데 굉장히 좀 역할을 해줬었는데, 그 이후에 딱 꺾이는 지점에 어떤 이슈가 있었나 보면
뚜렷하게 그때 어떤 이슈가 본부장님 있었던 게 있어요? 그 몇 시였죠? 하나 10시 정도였나? 네네. 뭐 어. 뉴스가 나왔다든지 제가 사실 오늘 미중에서 네. 오전에는 특별한 일이 없어서 사무실에 계속 있었어요. 네. 발견을 특별히 못했어요. 아까 이제 일본 이렇게 일본도 약간 내려가는 거, 일본의 그 국채 수익이 올라간 거 말고 환율이 처음부터 높았다. 아 그래서 8천 또 찍어서 이게 설레발인가 하는 생각은 들었지만, 아, 들었지만은 그리고 뭐 어저께도 사실 생각보다 삼성전자 반등하면서 셌거든요. 네. 약간 그 과했다고 생각했거든요. 해결된 게 아니니까 어저께 1.7% 오른 거, 삼성전자 많이 끌어서 오른 거잖아요. 그걸 토해내나 이 정도로 판단했어요. 아 그러면은 어저께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괜찮나 싶었는데 매크로 안 좋은데 그래서 빠지면 마이너스 2, 3%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저께 한 거 되돌림하고 경계감 주는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닉스가 확 같이 빠지면서 누가 물어보는데 발견한 거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펀더멘털적으로는 아까 엔비디아 그쪽에 HBM3가 혹시라도 중국이 받아들여 들어가면은 그거는 뭐 조금이라도 네거티브한 게 아닌 거고 그 다음에 굳이 얘기하면은 또 저런 것도 있었는데 그 뭡니까 그 엔트로픽이 새롭게 무슨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또 사실은 오늘 이런 장에서 별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제 코너에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포지티브한 것도 발표된 게 있었고 그런데 뭐 미국 장에서 그 많이 올랐던 주식이 다 프라핏 미국도 똑같은 게 일어났죠. 저기 마이크론하고 뭐죠? 우리 샌디스크가 한 4% 정도, 3% 빠졌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빠질 수 있다 생각했어요. 네네. 근데 아침에 너무 많이 세게 올라서 오히려 약간 당황스럽고 빠지길래 아이씨 삼성전자 빠지고 그러니까 한국 별로 안 좋게 보나 보다 매크로 반영되나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것도 한 2, 3%였을 때 얘기지. 네. 그 다음부터 밀릴 때는 저도 뭐 특별히 하이닉스 스페시픽하게 이슈를 찾지는 않았고 주가가 많이 올라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4월 16일 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그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삼성전자 계신 노조가 아니 삼성전자 계신 분한테 제가 막 뭐라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게 집단화하니까 뭐라 그러는 게 아닌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삼성전자가 그 노조 그 파업 이슈가 나오기 전에 4월 16일 날 4월 16일 대비해 삼성 하이닉스가 63%가 올랐었어요. 예, 아까는 63% 지금 얼마 더 60% 정도 올랐고요. 삼성전자 28, 5%, 6% 올랐다고요. 예.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가 어떻게 해요? 엄청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이렇게 엄청 많이 올려 삼성전자보다 엄청 많이 오르거나 또는 삼성전자 이렇게 적게 오를 이유가 사실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매크로가 헷갈리니까 그럼 삼성 하이닉스도 같이 프로핏 테이킹한 거 아니야. 65% 먹나, 62% 먹나, 60% 먹나 그렇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 거 말고는 하이닉스 스페시픽가 오늘 반도체가 뭐 이슈가 된 것도 아니고 그거 이슈는 발견을 못했고 다만 목표 주가 괴리가 확 줄었어요. 그건 맞아요. 네. 목표 주가가 뭐 300만 원도 부른 데 있다는 제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가장 최근 연도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거 기준으로 하면은 지금 주가가 한 최근에 한 9개 정도 나온 거만 하면은 평균 목표 주가가 한 240만 원이니까 얼마 나와요. 그러면 제가 애누리 있잖아요. 애누리하고 곱하면은 0.8. 190 몇만 원이 나와요. 그 무슨 얘기냐? 190 몇만 원 나오면 이제 못 돌아간다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오늘 아마 그거 뚫으면서 아마 그다음부터 내려갔기 때문에 이격도 확 줄인 거에 대한 이 시련이 겹쳐서 빠지지 않았는가 이 정도로 거꾸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사실은 하이닉스는 약간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었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대비해서 크게 또 올랐었죠. 그래서 오늘의 요 하락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지고 우리가 한동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고 싶은데 못 사셨던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삼성전자가 더 좋은지 하이닉스가 더 좋은지 뭐 이런 토론을 너무나 오랫동안 한동안 했었잖아요. 근데 막상 또 이렇게 되는 날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이야기를 추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규 차장님도 오늘 좀 보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미중 회담이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치고 돌아갔다고 하죠. 네. 근데 뭐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고 긍정적인 얘기들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까지 시원하게 또 해결된 부분은 없다라는 것도 그죠. 네,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결과론적인 네. 해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이 밀리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있더라고요. 지금 뭐
중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몇몇 원자재 가격들이 네.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어. 무슨 내용인지는 저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들이 우리한테 좋은 호재를 주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삼성전자 잠깐만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지금 차트를 제가 좀 띄워놨는데 이거 본장 기준으로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넥스트레이드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떻게 보면 한번 메우러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뭐 현금 비중이 많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도 맞다라고 보여지지만 적극적인 매수는 저는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선 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전 사실 오늘 반도체가 너무 많이 밀려서 제일 많이 걱정했던 건 뭐냐면 음. 다른 업종들은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아, 반도체가 이렇게 밀리면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반도체가 많이 밀리지 않는다면 다른 업종들이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여기서 한 번 더, 두 번 더 밀린다라고 하면 오히려 반도체가 가장 매력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다른 업종들에 대한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 나올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가파르게 올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든 뭐 가격 조정이든 좀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뭐 오늘 마감될 뭐 밤에 저녁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도 봐야겠지만 다음 주 초에 월화수 요 정도에 반도체가 딱 돌려 세우지 못한다면 약간 늘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매크로가 안정이 되면 좀 나아지겠죠. 근데 매크로가 안정되지 않는다라면 저는 조정에 조금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왜 미중 얘기를 또 꺼냈냐면 이게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 그 우리 8천 찍고 내려오면서 급락을 하는 그 시기쯤에 미선물도 이제 같이 빠지기 시작했고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미선물이 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이기도 합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시장 봐야 될 것 같고요. 마감 지수 체크하고 시장 얘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결국은 6% 지수가 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6.12% 빠졌습니다. 7,500선도 깨졌고요. 7,490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 5.14% 하락이고요. 1,129선으로 마무리가 되네요. 외국인 7거래일 연속해서 조단위 매도입니다. 오늘도 역시 매도고요. 그 물량은 개인이 받아내고 어제 같은 경우는 기관도 매수 쪽으로 좀 힘을 보태줬었는데 오늘은 개인만이 지금 조단위로 또 매수해주는 흐름이 7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조금씩 사주는 모습, 이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뭐 지수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모습이고요. 오늘 달러원 환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00원을 돌파하면서 여전히 1,500선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상승 종목 수가 160개 정도, 하락 종목 수가 700개 정도여서 한 5대1, 4대1 정도의 비율로 지금 하락 종목 개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200여 개의 상승, 1,400여 개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서 분위기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8.6% 빠지면서 27만 원대로 마무리를 하고요. 하이닉스가 7.6% 하락, 181만 원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지금 그냥 쭉 보시면 빨간불 켜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시총 1위부터 쭉 화면 보여드리고 있죠.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네, 뭐 다 빠졌어요. 거의 다 빠지고 하나 10% 상승하는 요 반짝반짝 빛나는 종목이 눈에 띄네요. LG전자입니다. LG그룹주가 오늘 장 초반부터 또 상승을 크게 보여줬었는데 이게 상승폭을 줄인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마감까지 견조하게 유지해주면서 10% 상승하면서 LG전자 24만 원 기록을 해내고요. 쭉 내려봐도 뭐 전부 파란불밖에는 보이지 않다가 삼성화재가 2.9% 상승 보이고요. 또 파란불밖에는 보이지 않다가 LG, 네, 지주사죠. LG가 7.6% 상승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쭉쭉 내려봐도 거의 파란불이고요. 삼성 SDS가
3%대 상승 정도로 마무리가 됐네요. 삼양식품이 그래도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를 해줬고요. 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알테오젠 4%대 하락, 에코프로 BM 8%대 하락, 에코프로 9%대 하락 비롯해서 제가 지금 시총 1위부터 쭉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 빨간불을 찾기가 어렵죠. 네, 특히나 뭐 리노공업 11%, 주성 엔지니어링 16% 이런 종목들 10% 이상의 하락이고요. 쭉쭉 한번 내려볼게요. 거의 빨간색을 찾을 수가 없다가 서진 시스템 정도가 0.4%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는 요 18% 상승의 주인공은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네. 그리고 쭉 다시 파란불만 있다가요. 올릭스 정도가 지금 한 4% 가까운 상승이고요. 제주반도체 실적 잘 나왔다고 하죠. 8.8% 상승으로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BHI 2% 상승. 그리고 JYP엔터도 좋은 실적 내놨다는 이슈 가운데 7.6% 상승으로 눈에 띕니다. 그 밖에는 대체로 지금 파란불로 다 같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이제 두 분과 시장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본부장님,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삼성전자 이슈는 뭐 다들 뉴스로 계속 지금 쏟아지고 있어서 많이들 파악을 하실 텐데요. 오늘 삼성전자 사장단에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노사 문제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정부 쪽, 청와대 쪽에서는 삼성전자 긴급 조정권 관련돼서는 아직 결정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노조는 일단 파업하고 대화는 그 이후에 하겠다. 선파업 후 대화를 지금 시사한 상황이다. 이런 분위기 지금 감지가 되는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 중에 외국계 그 투자 네네. 그런 쪽에서 분위기는 성과급 관련해서 조금 한국의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느낌도 감지가 그건 된다는 뭐제 그런 일부 쪽이잖아요. 지인이니까 이걸 확대 해석하지 마십시오. 네네네. 이게 느낌을 말씀드리는 걸 또 느낌. 확대 해석하실 거 없고 네. 제 지인이 뭐 그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국민연금 계신 분들이나 뭐 더 그건 다른 그렇죠. 분들 계시는 거니까 네. 그냥 그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그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고도 그렇고 이런 게 새로운 패턴. 기본적으로 한국이 유연성이 떨어지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의 잡음이 노이즈로 끝날 것인지 새로운 어떤 그런 패턴이 될 것인지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오는 분들이 계시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이게 뭐 이번 주건 내일이건 다음 주고 해결되면 또 없어지겠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고 만약 진짜 뭐 6월 달까지 계속 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게 뭐 삼성부터 시작해서 다른 데는 안 그럴까요? 돈 버는데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안 그럴 것 같으세요? 저기는 저거 10억, 20억 버는데 나도 3억이라도 더 벌겠다고 난리치지 않을까요? 라고 외국인들이 보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느 나라를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럴 수도 아닐까요? 있죠. 네. 우리는 아니라고 저가 네. 매수를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이 갖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사람들은 많이 생기지 아닐 거야라고 저가 매수로만 들어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네. 뭐 그런 저런 것이 핑계가 되는 게 한번 봐주세요.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도 평균 목표 주가가 최근에 5월 14일 이후에 나온 거 리포트 평균 하면은 10개 나온 게 36만 원이에요. 그 안전 마진으로 따지면은 28만 9천 원. 당구되면은 그쵸. 28만 9천 원. 안전 마진 36만. 지급이 27만 원인데. 그러니까 아까 아침에 얼마까지 갔어? 어저께 29만 몇천 원 가잖아요. 따라가는 게 용기를 내신 분들은 그건 참고하시면 돼요. 네. 근데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가신 분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50만 원 불렀다면 그걸 믿으시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는 제가 다 좋은데 외국계나 그거 할 때는 다 막막 부르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일단 30%, 70%밖에 안 믿는다고. 그래서 평균 컨센서스의 80% 정도 따라가고 기세가 진짜 넘치고 매크로 해결되면은 85%까지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건 계산식이라는 게 아니고 제 경험이니까 따라오시면 따라오시고 아니면 하시면 돼요. 근데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하이닉스도 최근에 나온 거 목표 주가는 여기 지키는 거는 말이죠. 210만 원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목표 주가 기준으로 하면 평균 240만 원 나와요. 180만 원, 300만 원까지 있죠. 요거 해가지고 20% 적용하면 193만 원이에요. 아까 아침에 어디까지 간지 보세요. 거기서 또 따라가신 분. 200만 원을 제가 찍겠다고. 우리 8천 찍겠다고. 예?
그러면 그거만큼 자기가 기다리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 전에 갖고 계신 게 평균 단가가 100만 원이었고 내가 보너스 하는 김에 기분 좋다 10만 원 쓰는 게 다르다는 거지. 자꾸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절대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절대 주가가 밸류에이션은 엄청 비싼 건 아니죠. 네. 당연히 PER 어떻게 말씀드렸는데 얼마요? 7배 뭐 하니까 뭐 저기 엔비디아 마이크론 같이 가면 걔네들이 8배면 우리도 7배는 갈 수 있어라고 거기까지 왔다고요. 근데 비싼 건 아닌데 절대 주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노이즈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이 들어올까요? 프로핏 테이킹 할까요? 그 분기가 20% 전후로 하면은 딱 그게 어떤 해석도 가능한 정도에 왔다 이거지. 그런데 아까 노조 이슈로 그러면은 노조 이슈로 빠지면 사라 그랬지. 노조 이슈 무시하고 올라가면 사라는 게 아니었잖아. 어저께 아침에 막 빠질 때 그때 콜이 이제 증권사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느 증권사 보실까요? 봐요. 어느 증권 얘기 안 할게. 협상이 성사되면은 돈 내야 됩니다. 돈 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도 돈 나가고 협상 불발 파업 강행하면은 그래도 나가고 돈은 비슷해 나가. 근데 해결되게 중요하지. 그리고 여기는 왜 사냐면은 2분기 가격 상승이 예상보다 좋다는 거야. 그건 팩트예요. 2분기 가격 상승 에너지 잡은 게 한 디램 40%, 낸드 한 50% 정도가 평균 잡은 것 같은데 이 증권사 외국계인데 여기는 생각보다 더 높아서 4, 50%가 아니고 6, 70% 될 수 있다. 국내 하우스는 그보다 낮지만 어쨌든 좋으니까 지금 오늘도 나온 리포트 뭔지 아세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2분기 영업이익이 80조 정도 초반이었고 초중반이었는데 그렇죠. 90조 이상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토해내는 게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주가가 빠지면은 네. 다시 싸지는 거다라고 강조했어요. 근데 주가가 빠지면 주가가 올라 30만 원 됐을 때 사는 게 아니고 빠지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국내 애널리스트 했잖아요. 국내 애널리스트 좋은 얘기 한 거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가격 얘기하지 말고 반도체 공장이 그냥 멈추지 않아요. 자동화된 것도 있고 대체되는 삶 투자하면 다 멈추지 않아요. 네네. 노조가 얘기하듯이 다 멈춰갖고 뭐 폭삭하고 이러지 않아요. 네. 그게 2개월, 3개월, 4개월 되니까 문제지 그 일정 기간 하는 거죠 갖고는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손해는 보지만은 노조 파업이 있어도 전체가 셧다운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장비업체 엔지니어가 가서 최소한 유지한다라는 얘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근데 들어야 되는 게 근데 우려가 심각해서 주가가 푹푹 빠졌을 경우에 그 정도 아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26만 원이에요? 만약에? 만약에? 네, 만약에 뭐 내일까지 해설이 안 돼서 네. 내일 월요일 날 해가지고 한 더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야, 그 정도 아니야. 반도체가 예상보다 좋아. 그러니까 김장현 씨 얘기했듯이 아니면 여기 했듯이 36만 원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다는데 컨스 340점에는 그러면 이 벌어져 갖고 뭐 26만 원, 5만 원 되면 벌어졌잖아요. 그때 이 얘기가 통하는 건데 어제같이 그걸 탁 갖고 29만 원까지 29만 9천 원, 30만 원까지 시켜 세우면은 다시 또 딱 붙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딱 보니까 삼성하이닉스 빼고 나서 보니까 매크로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런 경우다라고 쓸데없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목이 살아난 것 같네. 쓸데없이 얘기하는 거. 목 진짜 그러고 보니까 조금 좋아진 것 사라진 것 같은데요. 아유, 다행입니다. 그건. 제비차요. 근데 본부장 요것만 짧게 그 선제적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량을 조절하기로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라인 멈춰서는 그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 미리 생산성을 줄인다라는 뉴스도 저는 보기는 근데 어제 봤거든요. 본것 같아요. 네네. 뭔 소리죠? 어제 본 것 같아요. 어제 네, 어제 그러니까 한꺼번에 파업으로 다 라인을 멈춰 서는 게 아니라 미리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한다? 모르겠어요. 그거 어떤 뭔 얘기예요? 소리인지. 뭔 소리 같아요? 자, 뭐 선제적으로 좀 대비를 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사실 뭐 큰 흐름에는 영향을 좀 덜 주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갑자기 이제 넥스트레이드에선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반등을 좀 주네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나라만 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매크로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글로벌 매크로가 안정이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리스크라든지 불확실성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보시면 하나마이크론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와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가만 살펴보면 결국엔 실적에 수렴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열심히 달렸던 이유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붕괴되지 않는다면 저는 눌림이 좀 나왔을 때는 매수의 기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아까 전에 제가 차트 잠깐 보여드리면서 요거 이격을 여기 갭을 메울 수 있다 잠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말씀드리고 나니까 이제 다음 주 초쯤에 반발 매수가 만약에 다음 주 초에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요 갭을 메우는 시점 자체는 굉장히 늦춰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니까 좀 요걸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정정을 드리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요즘 시장을 보고 있냐면 내가 이 삼성전자를 매수했을 때 몇 퍼센트를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을까? 얼마를 목표로 내가 매수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고객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삼성전자가 한 32만 원은 가지 않겠습니까? 한 30만 원은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 기업이 29만 원대까지 올라와 있었잖아요. 32만 원이라고 한다면 10%가 조금 넘는 수익률이거든요. 10%의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매수를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제 알테오젠이 다시 밀렸지만 어제 오늘 좀 강세가 이어졌었던 쪽 중에서는 의외로 엔터 쪽이 나름대로 좋은 주가 흐름이 이어졌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많이 밀리진 않았죠. 많이 밀리지 않았는데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하방만 버텨주면은 10%는 넘게 올라갈 가능성이 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저도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지만 내 기대 수익률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 수익률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이런 질문은 매번 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날 사야지? 라고 하신 그 생각을 마음 먹고 계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막 그죠. 올라가는 거를 지켜만 보면서. 그렇죠, 본부장님. 네네 그렇죠. 이렇게 빠질 때 기회 주면 기회다 싶으면 사야지. 근데 이런 날 참고 월요일에 확인 한번 하고 사는 게 맞는 건지. 이미 다 장이 뭐 본장은 끝나기는 했지만 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사실 진짜로 실질적으로 고민이 되거든요. 이게 네. 오늘 같이 사실 장중에 제가 지금 뭐 선물 매도 포지션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 마무리 때 돌려놨네요. 선물 외국인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오늘 선물 하루 종일- 샀어요? 오늘 하루 종일 매도를 했었던 걸로 그러네요. 알고 있거든요. 하루 네. 종일 매도를 하다가 이제 장 후반부에 돌려놨는데 장중에 이제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계약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제가 아까 볼 때만 해도 몇천 계약 정도는 매도가 쭉 나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네.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장중에 우리가 선물 쪽에 대한 포지션을 보면 이게 종가까지 원웨이로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날에는 저는 종가 매수를 하는데 제가 조금 이제 피해가면서 말씀드려보자면 현금 여력이 많으면 매수하셔도 돼요. 현금 여력이 많으면 매수하셔도 됩니다. 근데 현금 여력이 없고 내가 주식이 95%예요. 근데 내가 추가 입금을 해가지고 이걸 지금 내가 받아내겠다.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많다라고 한다면 내가 시장 밀리면 매수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던 가격이 있다면 매수를 하시는 게 맞고 네. 물론 추가적인 뭐 악재가 추가적으로 터졌다라고 한다면 네. 전략이 바뀔 수가 있지만 내가 기존에 그리고 있었던 그림과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하셔야죠. 근데 현금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웬만하면 종가 기준으로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지켜보고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굉장히 말은 쉬운데 실제로 이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주가가 올라갔을 때 그 상승분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식 비중을 완전히 다 줄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식상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하락하는 날 막상 상승할 때 나 하락하면 기회 주면 사야지라고 마음 먹고 있다가도 참 이렇게까지 하락하면 손이 나가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질문을 식상한 질문이지만 좀 드리게 됩니다. 네네. 네. 그렇죠. 본부장님, 네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그 펀더멘탈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부분, 그동안에 반도체를 올렸던 부분,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 수요는 폭발하고 있어. 이런 부분이 훼손된 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런 하락
뭐 어떤 이유에서든 네네. 뭐 노조든 어쨌든 요런 이슈로 하락은 기회로 보는 네. 것도 맞지 않나요? 맞죠. 그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보통 4%가 기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4% 이상 4% 정도 내로 빠지면은 사실은 뭐죠? 이건 딥이에요. 그러니까 딥이니까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돈이 없는데 빚져서 산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네. 자꾸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내가 현금이 10%밖에 없는데 뭘 어떻게 더 하겠어요. 네. 이게 선물 외국인이 업판을 바꿀지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응을 하는데 나눠서 대응해야 되는 거고 4%가 야 깨질 것 같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한 일주 또는 이 보름 한 달 봤을 때 한 10% 이상 빠지다 누적으로 그러면 그건 결국은 딥이 아니고 디프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딥인지 디프인지 거기서는 분할해서 매수해야 되는 거고 분할해서 매수할 돈이 있어야지 매수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갖고 있는 포지션이 한 70% 있는 사람들 30% 있는 사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산 게 많다. 그러면 아까 말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것인지 아니면 확 올라올 때 더 빨리 올라올 거 생각하는 거 살 것이냐는 건데 그건 뻔한 거죠. 펀더멘털이 튼튼한 주식이 주도주가 돌아올 때도 더 빨리 오르가겠죠. 그럼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전압 변압기면 그쪽이 많이 오르는 게 맞아요. 노이즈가 없는 경우가 많이 오르겠죠. 근데 노이즈가 많다가 없어지는 주식은 더 많이 오르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파업을 처리하거나 하면 어떻게 되죠? 삼성전자가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런 기미를 보이니까 어저께 미리 올랐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업을 처리할 것 같으세요? 며칠 내로? 거기 베팅하셔야 돼요. 하이닉스보다는 예를 들어서. 만약 그 순간 되면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많이 갈 겁니다. 근데 둘 다 펀더멘털이 똑같고 애매하다 싶으면 비슷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 거고 다른 섹터가 더 갈 것이냐? 매크로가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으면은 더 나빠지지 않고 삼성이 파업이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딴 데서 놀겠지. 네. 근데 만약에 매크로가 조금 더 나빠져. 조금 더 나빠지잖아요. 이미 나빠진 거 알고 있는데 진짜 4.5에서 4.67 되잖아요. 그럼 다른 쪽 가서 놀아도 소용없습니다. 맞아요. 거기 작살날 거예요. 왜? 제가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딴 데서 놀다가 작살난다니까. 매크로가 그냥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상태에서 삼성 하이닉스가 별 뉴스가 없고 특별한 좋은 뉴스가 없고 아는 거다가 파업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은 야 삼성대에서 하이닉스 말고 딴 데서 놀아야 되겠다. 왜? 목표 주가와 괴리가 붙었기 때문에 여기서 먹을 게 단기적으로 없겠다 싶어서 딴 데서 노는데 근데 매크로가 만약에 좀 더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안전한 대형주를 다시 온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루 이틀이냐 일주일이냐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펀드면 나빠졌냐? 없다. 사실 더 좋아졌다. 더 좋아졌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회라고 보는 게 맞죠. 네. 근데 빈 공간이 생길까봐 그런 거죠. 이런 거고 주가적으로 보면 목표 주가와 괴리가 오늘 좀 빠져서 이제 조금 더 다시 벌어졌죠. 네. 근데 다시 볼 수 있는데 더 빠지면 저는 펀더멘털적으로 접근할 것 같아요. 근데 삼성을 접근할지 하이닉스가 접근할지는 노조 문제 파업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노조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한다 하면은 사실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더 낫죠. 왜? 괴리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울 거는 하이닉스에서 새로울 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완전히 노조 이슈를 빼고 나면 삼성 하이닉스 뭘 사냐 더 물어보면 하이닉스가 아니고 이제는 삼성전자예요. 괴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저께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그 PER 같은 경우가 좀 네. 붙어버렸기 붙어버렸죠. 때문에 이제는 삼전이 조금 더 그런 면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제 실제로 삼성전자가 훨씬 더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근데 이제 매크로가 좀 더 악화될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좀 매크로가 악화되더라도 스몰캡 가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싸다고 느껴서 같이 여기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서 2~3% 더 빠져봐. 저쪽으로 갈 것 같아. 이쪽으로 오지. 근데 외국인이 선물해서 돌리고 하면은 오늘 종가에서 하듯이 또 오죠. 이렇게 오는 거니까 또 주말에 무슨 일이 있는지 봐야 되는 네. 거니까 이 복잡다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이 한 70%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빠질 때는 같이 빠지는 건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냥 지켜보는 거고 네. 올라올 때 먼저 올라오겠지 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건데 만약 테크니컬리 이것이 더 빠져서 우리나라 장이 오늘 6% 빠졌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이런 수가 있잖아요. 초반에 오르다가 엔비디아 실적 나왔는데 와 해서 오늘 내려간 거 다 만회해서 한 6% 다시 다 오르면 좋겠잖아요. 엔비디아 실적 나오기 전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거꾸로 매크로가 더 악화되고 혹시라도 그러면 엔비디아 실적 나왔는데 뭐 특별한 거 없다. 그러면 또 다시 또 내려갈 수도 있어요. 네. 그 분기가 한 10% 빠지면 조정 확실한 거고요. 그렇지 않고 하면은
말아 올리는 어느 정도 네. 매크로만 더 악화가 안 되면은 펀더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삼성 하이닉스, 엔비디아 힘 가지고도 어느 정도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반등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해보면, 그런 가운데 버텨낸 대단한 종목들, 아까, 뭐, 오늘은 숫자를 일일이 읽어드릴 필요도 없이 다 거의 파란불이었고, 중간중간 반짝반짝 빨간불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될 정도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으로 LG그룹주, LG전자 10% 넘게, 그리고 지주사, LG도 7% 넘게 오르는 흐름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 재 교차장님, 네. 그 그룹주 순환매가 있어요. 네. 삼성그룹주 갔다가 뭐 SK, 현대차, LG그룹까지 이렇게 이제 순환매가 가는 양상이 그죠. 좀 포착이 되는데 LG그룹주 어때요? 어제 저 네. 요거 개인 시간에 LG 그룹주 이 네. 지분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막 방송을 하면서 찾아봤는데 요거 찾아지면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기 있네요. 제가 어제 개인 방송에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게 이제 LG의 LG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뭐 2016년도에 나왔었던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전 자료인데 제가 어제 그냥 이런 LG그룹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다가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룹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최근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어쨌든 대형주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도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이 붙어줬고 LG그룹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전자라든지 로봇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대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삼성그룹주도 있고 SK그룹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룹주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우량하고 강소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가끔씩 이제 투자자분들 만나보면 내가 무슨 이렇게 안 좋은 기업을 매매하고 있어. 이거 뭐 중소형주고 이거 상장사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상장시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을 열심히 공부를 해보면 다 좋은 기업들이에요. 근데 그런 좋은 기업들이 결국에는 대기업을 통해서 매출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예전에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뭐 모트렉스라든지 MC넥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뭐 LG전자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렇게 좀 거쳐서 매출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중소형주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밸류를 가지고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대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잘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더 현실적으로 선진화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과거에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AI 관련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막 변동성이 나와요. 근데 이 기업보다 원래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포션을 더 많이 가지고 네. 있는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거든요. 물론 지금은 주가 흐름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단을 통해 가지고 매출이 완성이 되는 경우가 네. 많아요. 우리나라 5G 관련주라든지 통신 장비주들 있죠. 과거에 한번 시세가 강하게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들이 만들 수 있는 부품들을 모아서 삼성전자가 또 미국에 있는 기업에 납품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LG그룹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시장에선 소외될 이유는 별로 없다. 네. 다만 오늘은 좀 약간 오버슈팅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LG그룹주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그런 체질이 좀 개선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대형 주단으로 그리고 그룹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긍정적으로는 보여지고 대부분 한 번씩 시세가 나온 것 같아요. 뭐 삼성도 나왔고 두산도 나왔고 하나도 나왔고 LG도 나왔고 SK도 나왔고 다음은 또 어디가 될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가 요즘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키워드가 이제 로봇이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오늘 채팅창에서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진짜 지주사 LG는 장 초반에 상한가도 갔었습니다. 저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상한가에서 풀려서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긴 하죠. 그 부분은 아마 뭐 아쉬우실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근데 어쨌든 그 로봇이 붙었다. 오늘 로봇주도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인 것들이 맞아요. 또 많았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로봇주 좀 짚어주실 부분 있으면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지금 말씀하신 네. LG그룹은 LG. LG 전자를 위시로 해가지고 네. 이제는 그거에 대한 핵심적인 그런
것이 LG전자의 밸류인데 이슈는 그거죠. 이제 밸류를 얼마까지 쳐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로봇 순수 업체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로봇이 얘네 매출이 잠깐만 이게 봅시다. 이 두산 로보틱스 잘못했는데 LG전자 보면은 지금 원래 이 몸짓이 100조 맞죠?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억 1000억 조 맞죠? 100조죠. 100조 매출 정도가 되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마진이 한 4~5% 가전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이 성장성은 이제 그 전장 사업부로 해가지고 뭐 밸류를 했는데 어쨌든 이 밸류에이션 자체가 오늘 올라서 이 컨센서스 기준으로 따지면 한 20배 넘어갔을 거예요. 20배. 내년도는 아직 20배가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웬만한 그 올라가면 성장성이 있다면 20배 좀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올 만큼 어느 정도 왔고 네. 사실은 어저께 나온 하나증권의 23만 원 목표 주가도 바로 그냥 하루에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고민이 이런 거겠죠. 이제 목표 밸류에이션을 얼마나 주느냐. 그 비즈니스 로봇이라 하는데 여러분 로봇이 수치로 안 나오는 거니까 로봇을 하고 있으니까 이 밸류를 어떻게 쳐야 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뭐 비슷한 건데 현대차하고 비슷해 볼까요? 현대차도 그런 고민이 있었잖아요. 있을 때는 주가가 잘 안 가다가 보스턴 다이너믹 상장한다 그러고 뭐 그 피어 그룹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넘버가 조금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이렇게 한번 오른 거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오른 게. 네네. 그 전에도 로봇 얘기는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 있었는데 주가가 그렇게 반영을 안 하다가 구체화되면서 올라가는데 지금 LG가 그 구체화가 어디까지 된 거냐? 20배 갔는데 그 현대차는 얼마라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18배, 16배니까 현대차하고 LG전자 밸류가 아이러니하고도 비슷하거나 LG전자가 좀 더 앞서가는 거나 뭐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마진율 따지면 현대차가 자동차가 아무리 개판이라 해도 현대차 마진이 쟤네 LG전자 마진보다 높아요. 그래요. PER은 비슷하거나 좀 앞서 가기 시작하고 네. ROE는 1.4에 9%인데 ROE가 얼마인가 볼까요? 주가 올라가면 그런 것도 보니까 그런 거 보니까 예. 그쵸.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올라만큼 올라온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예. 올라올 건데 밸류를 할 때 이거를 ROE를 따지면은 이게 많이 좋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볼까? 예전에 처음엔 NDR을 가고 나서 며칠 안 됐어요. AI 데이터 센터 로봇의 확장성에 갖고 유진투자증권에서 20만 원 정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하나증권에 나온 게 이제 23만 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도 고민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잘 주시면은 최호환기 애플카 나오고 뭐 스마트폰 갖다 버리고 마그나 해가지고 전기차에 뛰어들고 그때가 진짜 그때가 네. PBR이 1.36배였는데 이거 평균에서 20만 원인데 네. 이게 하이스트 높은 쪽의 밸류가 얼마인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만약 하이스트 밸류 치면 아마 이분도 아마 이건 장난이 아니네. 높은 밸류 이건 이게 평균이라고 평균이니까 아마 높은 밸류를 쳤다면은 아마 이분하고 비슷한 23~4만 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게 현재 주가가 돼버렸어요. 네.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런 밸류에이션의 고민, 현대차하고의 비교했을 때 고민, 이 자체의 밸류에이션 고민, 그때 이격도가 벌어진 거의 고민 이런 것을 할 시점에 빨리 왔다 예상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대신에 이 주식을 갖고 있는 LG를 살려니까 LG는 더 빨리 가잖아요. LG 목표 주가가 14만 원인가 그렇거든요. 주 LG 애널리스트가. 근데 그것도 가버렸어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고민입니다. 상대적으로.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왜 상한가 갔는지. 상한가는 아니에요. 네. 19%. 20%. 네, 20%. 이걸 왜 갔는지 두산 로보틱스는 모르겠고 다른 거를 키 맞추기 하려고 갔나? 그러니까 로봇에 대해서 5월 들어서는 일단은 주도 섹터, 주도 섹터죠, 테마. 이 정도. 네. 순서가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순서가 5월에는. 우리가 네. 뭐 지금 메모리 반도체 많이 움직였고 네. 그와 관련돼서 전력 설비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무엇이 움직일까라고 한다면 AI의 마지막은 결국엔 피지컬 AI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현대차 그룹이 움직였는데 현대차 그룹이 좀 과열되면서 변동성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럼 또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LG 그룹도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뭐 LG 그룹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전장 쪽을 많이
트라이를 했었던 기업이거든요. 뭐 제어라든지 조향이라든지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로봇 쪽에도 그대로 사용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고 뭐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연간 뭐 77% 정도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 로봇 산업 자체가 우리 실생활에 좀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네.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순서에 따르면 지금은 로봇 쪽이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랫단에 있는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지 우리가 좀 작은 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액추에이터라든지 감속기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이끌어주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지금 어떻게 보면 로봇을 강하게 이끌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무언가 리드해줄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로봇 쪽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게 현대차 그룹과 LG 그룹이라고 한다면 네.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서는 로봇 섹터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스닥 쪽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저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이 많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밀려버리면 나중에 비교 우위에 코스닥에 뭐 로봇이나 제약바이오가 비교 우위에 올라와 있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많이 안 밀리면 선순환 관점에서 로봇과 제약바이오가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얘가 같이 밀려버리면 이쪽으로 자금이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 전 주말에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럼 다음 주에 그 뷰를 고민해 보시고 또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키옥시아 실적이 나왔나 봐요? 혹시 아, 그래요? 본부장님 못 봤는데. 네, 뭐 확인을 뭐 해봐 주시고 클로징 벨 시간에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 또 단독 방송 있으시니까 그때 확인을 한번 해봐 주셔도 얘네도 되고. 많이 빠졌네. 네, 오늘 네, 8% 네. 빠졌네. 그러니까요. 키옥시아 실적이 발표된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한번 확인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어쨌든 로봇 관련돼서 로봇자 붙은 것들은 대체로 좀 오른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얘기한 두산 로보틱스 거의 20% 올랐고, 뭐 로보스타도 10% 가까이 올랐고, 유진 로봇 4%대, 효림 로봇 3%대, 뭐 이런 식으로 나우 로보틱스가 1%대, 뭐 이런 식으로 오르면서 로봇 관련주들, 그리고 LG 그룹도 로봇이 붙었다 이러면서 최근에 달려가는 흐름들, 로봇의 기세가 어디까지 갈지 이것도 이제 다음 이것도 주에는 그거 아니에요? 어떤 노사 협상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그런 것 같기도 질문을 하고. 드렸었어요. 제가 네. 정확하게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본부장님한테 네. 혹시 노란봉투법 이슈 나왔을 때도 로봇이랑 약간 연결지었었는데 이렇게 자꾸 노조 그 파업 이슈 나오니까 로봇도 조금 관련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본부장님이 정확하게 나한테 너무 멀리 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약간, 이렇게 데모하고 그러면 빨리 올 수도 있지. 근데 빨리 오더라도 있는 사람들 우리는 해고를 못 해요. 법적으로. 노동자 우위가 돼서 해고를 못 한다고. 옛날보다 더 타이트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은퇴하시고 저절로 은퇴하잖아요. 네. 안 뽑으면서 그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빨라질 수가 없어요. 음. 근데 방향은 더 뚜렷해지겠죠. 안 그러겠어요? 근데 자동차나 이런 쪽이나 반도체나 이런 쪽이나 더 자동화가 많이 되는 거는 엔지니어 수를 줄여서,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옆에 서포트해주는 수를, 그러니까 CPU, GPU면 GPU만 하고 CPU 대가리수 줄이는 거야. 안 뽑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가겠지. 근데 이제 있는 사람을 해고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네. 이게 300조 돈 버는 회사가 마이너스 50조 되지 않는 한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맞는데 속도는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훨씬 빠르죠. 미국은 언제든지 자르잖아요. 메타하고 사람들 많이 자르지 않습니까? 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빨리 트랜지션 되는 거고, 대한민국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 방향하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주가가 미리 가는 것도 오바스러운 거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 가서 돈 놓고 돈 먹고 돈 놀게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고 넘버 나오는 건 삼성하이닉스밖에 없는데 걔네가 60% 70% 꽉 갖고 있으니까 더 사기는 과매수인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돼? 돈을 도니까 넘버가 나오든 말든 간에 어디서 한마디 하면은 그냥 갖다 붙는 거지. 그러니까 로봇이 제일 만만한 거죠. 네. 2차 전지 호되게 당해서 그거는 쉬엄쉬엄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도 좀 말하면 반도체하고 로봇이 각각 다른 이유로 주도가 되고 있는 거죠. 맞아요.
로봇은 저는 약간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AI 같은 경우도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제 빅테크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특히 미국이랑 중국이랑 서로 경쟁을 하면서 투자가 과열이 되고 있는데 로봇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계속해서 값싼 로봇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가속화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좀 매력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뭐 노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산업적인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몇 년 안에 이 로봇 한 대가 그 사람 몇 명을 대체할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인건비와 이제 로봇을 구매를 해서 이 로봇을 사용함에 따라서 그걸 상쇄시킬 수 있는 시간 자체, 그 네. 기간 자체가 짧아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대체가 될 부분들은 대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체돼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라는 게 아니라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이제 본격적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2분기, 1분기 실적이 다 나왔고 이제 2분기를 이제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업종들이 로봇과 제약 바이오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리스크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약간 제거가 됐기 때문에 자금이 좀 더 들어올 수도 네.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우리 주식하면서 뭐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하지만 클로징벨 방송 뭐 이렇게 시황 방송 같은 경우는 일희일비를 할 수밖에 그거 하라고 없어요. 하라고 있는 건데. 네, 하라고 하라고 있는 거 맞아요.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채팅창 분위기만을 봐도 오늘 뭐 올랐구나, 오늘 떨어졌구나 여실히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제 눈길을 끄는 댓글 하나가 있는데요. 네오 퍼펙트님인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지수면 사실 다 행복해하는 게 정상인데 크크크크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사실 맞아요. 지금 지수가요. 절대 와. 행복할 수 없죠. 봤어요. 그 삼성전자 다니시는 분 거기 수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물어보세요. 다 행복하냐고. 삼성전자. 거기 계신 분들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 버느냐가 자기의 행복을 달라지는 거예요. 비교하면 내가 얼마나 네. 더 늘어났나가 전혀 그게 행복의 척도가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힘들면은 내가 행복한 거고 여러분들이 뭐 그 테러 같은 거 볼 때 왜 재밌는지 아세요? 나는 거기 있지 않고 안전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러니까 네. 상대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지금 올랐더라도 막판에 들어간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들어간 사람은 완전 곡소리 난 거고 설사 중간에 들어갔더라도 마이너스 한 3% 들어간 사람들은 막 짜증나는 거지. 네. 물론 시간 외에서 한 2% 오른다 하더라도 그렇죠. 당장에 주말에 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이 불행한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상대적인 거고 상대적인 게 남하고 비교 상대적인 거고 내가 어느 포지션에서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완전히 기분은 천차만별이다. 그렇죠. 하이닉스가 맞습니다. 마이너스 4%대까지 줄이네요. 그러니까 4.9% 지금 이렇게. 그래요. 일희일비 하자고요. 일희일비 우리 하자. 그러라고 있는 시황 방송. 네. 좋아요. 키움시아 실적은요. 나온 게 그거 보니까- 조금 있다가 그럴까요? 혹시 이따. 해주시면 안 네, 될까요? 이따 제가 할게요. 5분만, 네, 잠깐만. 또 왜냐하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면 이 기분이 확 좋아지실 수 있어서 제가 또 좋은 상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폴로 코튼 반바지 가지고 왔습니다. 최초 6만 원대 구성이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뭐 바지를 입어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폴로 반바지입니다. 네, 이렇게 네, 더 높이 이렇게 네, 로고도 여기 있죠. 네, 폴로 반바지 가지고 왔습니다. 색상은 이렇게 블랙도 있고요. 여기 네이비도 있어요, 여러분. 네, 네이비는 이렇게 생겼어요. 뒤는 똑같이 이렇게. 네, 뒤에도 단추 이렇게 주머니 있고요. 색상도 이렇게 흰색 아이보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어디에도 잘 어울리게 화사하게 네 이렇게 반바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착용감 답답하지 않고 애매한 핏도 아니고 허리가 밴딩이에요. 이렇게 밴딩으로 되어 있네요, 진짜. 네, 밴딩. 이렇게 잘 늘어나는 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오래 입어도 편안한 착용감입니다. 코튼 소재여서 만져보니까 저는 뭐 옷감 전문가는 아니지만 부드럽다, 좋은 면이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코튼 소재 이렇게 좀 더워지는 계절에 SS 시즌에도 쾌적하게 착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반팔티, 셔츠 어디에든 사실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컬러 아니겠습니까? 흰색과 네이비와 네 블랙
어디에 매치해도 진짜 잘 어울리는 색이니까 아무거나 선택을 하셔도 진짜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병행 수입 정품입니다.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있고요. 64% 할인된 가격으로 저희가 제공해 드립니다. 67,000원 구성이고요. 랄프로렌 프랩스터 쇼츠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짜잔, 런닝화 안내해 드릴게요. 자, 런닝화인데 디스커버리 런닝화를 최초의 5만 원대 구성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트레일 런닝화 겸용이고요. 편안한 무재봉 공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59,800원에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 25% 요건 할인된 가격이에요. 하이브리드 트레일 런닝화인데 발이 피곤하지 않다라는 게 요즘은 트렌드죠. 발 피곤하면요. 하루 종일이 피곤합니다. 진짜. 네. 편한 게 요즘은 대세인데 절대 피로해짐이 없는 운동화 그리고 투박한 디자인이 아니다. 요게 이 운동화의 포인트입니다. 하루 종일 편안한 운동화, 러닝 겸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일상생활부터 야외 활동 뛰실 때도 이렇게 신으시면 너무나 편하다. 요게 블랙 색상이고요. 요거는 색상이요. 여기는 색상 지금 표시가 안 나와 있는데 요거 뭘로 보이세요? 핑크? 핑크는 핑크. 아니고 약간 초콜릿 같은 거. 초콜릿색. 초콜릿색에 핑크가 좀 섞였나? 섞인 거. 그죠? 아, 맞아요. 그죠? 초콜릿이랑 정확하게 초콜릿색과 핑크가 섞여 있는 요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갈색 느낌도 조금 나고요. 그리고 깔끔하게 화이트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블랙과 화이트 또 조금은 색다르게 살짝 핑크 느낌 도는 요런 신발까지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59,800원에 구성해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내를 해드리고요. 주식 빠진 날은 뭐 살려고 마음 먹었던 거를 싸게 사도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래요? 뭐 전 네. 그렇던데 그래요? 혹시나 그러니까 과소비 말고 사야지 하고 마음 먹었던 거를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면 기분이 좋아진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키옥시아 갈까요? 네네. 본부장님? 네. 이게 얘네들은 그 회기 연도가 피스컬 이어 2026년 하면은 작년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해 1월, 2월, 3월 달 실적을 딱 따로 이렇게 해서 4, 4분기 이 피스컬 이어 26 4, 4분기가 올해 1월부터 3월 달인데 그 4, 4분기만 딱 한 수치는 제가 발견 못했고 그냥 2026년 작년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의 실적만 나온 거를 보니까 대략적으로 뭐 수치를 여러분들 기억도 못하니까 대략적으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15% 정도 수준 상회한 것 같고요. EPS는 거의 한 30% 정도 상회한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렇게 보입니다. 한 10에서 20% 영업이 EPS는 그보다 이상 상회한 것 같은데 하여튼 단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고요. 분위기 요런 분위기 요거는 분명히 그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뭐 또 오늘 뭐 샌디스크한테도 좋은 영향 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샌디스크하고 웨스턴지태 시간 프리마켓 시장에서는 아직 반응은 없는 것 같아요. 보합권에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키옥시아 실적이 또 어떻게 주가에 반영이 되고 다른 섹터에도 좀 영향을 그 같은 섹터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좀 봐야 되겠다.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시장 얘기 좀 이어가 볼까요? 참 이번 주 진짜 아니 8,000P가요. 네. 7거래일만이거든요. 7천에서 8천 7,000에서 8,000P가 8,000P가 7거래일만이니까 이것도 속도가 지금 어지러운데 오늘 하루에도 8,000P 갔다가 뭐 매도 사이드카 이렇게 걸리니까 사실 또 모르는 거예요. 다음 주 돼서 더 급락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매수 사이드카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진짜 변동성이 너무 심해졌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네.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답이 좀 있어요? 전 일단 제기차는? 기본적으로 네. 매크로가 조금 안정되면 매크로. 매크로가 조금이라도 안정이 되면 일단 반등은 나올 거라고 봐요. 당연하죠. 그럼 매크로는 그 채권 금리 말씀하시는 채권 거예요? 금리, 네. 네, 일단 그게 가장 우선일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쟁 이슈 뭘 뭐 제일 봐야 유가는 별로 안정이 안 될 것 어.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달러 원 환율이 좀 안정될 수가 있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매크로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는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안정이 될 만한 이벤트를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이번에 중국에 가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좀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뭐 채팅창에 읽어주셨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모두가 좋을 만한 시장이 아닌 게 지금 대형주가 지수 기준으로 100% 정도가 올랐는데 네. 중소형주는 10%도 못 올랐대요. 온도차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지수를 코스피를 구성하고 있는 대형주와 소형주를 보면 그렇게 좀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부분은 뭐냐면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가 대형주를 볼지 아니면 다음 주에는 전략을 좀 바꿔봐야 될지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저는 일단 매크로가 좀 안정이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벌어들이고 있는 수익이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으면 이 두 기업만 올라가더라도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10,000포인트는 되거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뭐 우리나라 증권사에서도 1,500포인트를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KB. 그죠?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 저도 방송하면서 8,000포인트 갔다고 막 CG가 막 나오더라고요. 되게 즐거웠는데 또 하루 만에 이렇게 되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변동성이 커질 만한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매크로라든지 우리가 수치에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KB에서 코스피 1,500 간다라고 해서 국내 처음으로 만스피 공식적으로 이렇게 내놨습니다. 사실 그 한 3일 전쯤에 현대차증권에서도 12,000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왜 공식적으로 KB가 처음이라고 하냐면 그거는 강세장 시나리오일 때 12,000이고 이제 레인지 밴드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공식적으로 목표 지수 1,500으로 제시한 건 KB다. 뭐 이런 얘기네요. 거기 네. 저희도 봤는데 900 몇십 조가 올해 영업이익이에요. 네. 전체. 근데 내년에 900 몇십 조, 올해 삼성 하이닉스 합해서 대충 630조 정도를 잡은 거예요. 370, 260조. 그러니까 지금 컨센서스보다 약간 높은 거예요. 그렇게 잡으면 많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누구든 다 마음속에 있는데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왜? 그 하우스가 그걸 다 모아서 할 만큼 이 자신이 했다가 항상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항상 뭐든지 옛날 기억나요? 처음에 2,7,000 했을 때도 할 때 첫날 2, 3일 동안 안 갔어요. 근데 사람들이 분위기가 됐을 때 그런 발표를 하거든. 근데 이미 주가는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풀백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아까 매크로만 하면은 오늘 빠진 거에 한 반 정도는 빨리 월요일 당장이라도 아니면 며칠 사이에 올라올 수도 있어요. 엔비디아 실적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빠진 거에 너무 극단 뭐 이렇게 판단할 건 없고 모아서 프로핏 테이킹이 같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는 게 더 아직은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빠지지 않기를. 그러니까 매크로가 어떻게 주말 사이에 좀 신정이 되는지 좀 보면서 여기까지 할까요? 네, 본부장님? 그러세요. 네. 네. 여기까지 하고 네. 뒤에 어떤 분 나오시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오늘 뒤에 박병창 대표님, 이제 대표님이시죠? 박병창 대표님의 의견, 저희 인사이트 함께 할 거고 그 뒤에는 김장렬 본부장님 테크 세션 네네. 있으시죠? 네네. 거기서도 어떤 얘기 해주실지 진짜 쭉 어디 가지 마시고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이따가 또 돌아올 텐데요. 안내 말씀 하나만 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건지 알고 계시죠?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웹세미나 안내 좀 해드리려고 해요. 반도체 AI, 오늘 우리는 좀 급락을 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 이 정도로 뭐 8,000을 찍을 만큼 우리 지수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도 단연 반도체일 겁니다. 반도체 AI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지 이미 늦은 건 아닌지 그 고민에 답해줄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웹세미나 열립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는 이 투자자의 시선으로 지금 시장 어디로 향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캐시우드한테 요거 지금 특별한 순서가 뭐냐면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3프로TV 구독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3프로TV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저희가 아예 이렇게 창 띄워놨거든요. 캐시우드 웹세미나 창을 띄워놨습니다. 거기 클릭하셔도 되고 맨 위쪽에 보면
프리미엄이라고 있어요. 거기 누르셔도 금방 요 캐시우드 웹세미나 찾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구독자분들은요. 아래 링크에서 구매 신청하기 버튼 반드시 눌러주셔야 참여 신청이 가능하고요.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눌러주세요. 구독 서비스 정기결제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저희 강의해주고 계시는 그중에서 나 요번 강의 들을래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구독까지 완료해 주시면 캐시우드 웹서비스 무료로 또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5월 21일 저녁 8시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고 많은 좋은 의견 받아가시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열 본부장님, 이재규 PB차장님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바로 박병창 대표님과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